네, 이것은 예, 1080년경에 이곳으로 이제 인고정이라는 곳이죠. 여기가 이제 예, 황주식이 거처했던 공간 중에 하나인데 소식이 이 시기가 참 불우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천되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이었고요. 다행히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예, 여기서 이제 거처할 때는 약간의 안식을 취할 수가 있었거든요. 동생네 식구들하고도 같이 이제 합쳐서 지내게 되면서 정서적으로도 조금 이제 여유가 찾아온 그런 시기에 지어진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개미를 뜻하는 거죠. 예, 예, 삼성입니다. 주의하시고 펑룬 할 때 이자 예, 룬 예, 이거 이제 알아두시고 이 펑룬 자체는 뜻이 이제 천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예, 웨이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예, 추위 할 때 이거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 취사하는 것 그거겠죠. 자, 그리고 짠 나왔는데 예,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예. 이 정도 해서 예, 여기서는 그냥 그래도 제법 나왔네요. 예. 한어 배움 이런 것들 주의를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이제 간체자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예. 한국 한자음 보시면 이게 이제 의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위자이고 예, 이게 이제 전자죠. 예, 그리고 이 앞에 침자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바늘 시침 분침 할 때 그 침자입니다. 네, 그리고 예, 이거 온자는 아실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야,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 것 같아요. 제가 소식의 시를 많이는 안 읽어봤지만은 이거는 그래도 예전부터 계속 읽었던 표현이고 특히 이제 이 구절 같은 거 있죠. 굉장히 유명하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현 같은 것들은 정말 예, 절창인 것 같아요. 여기 한 이쯤에서 예, 한 예, 이 정도 예, 이 두 구의 표현이나 예, 네, 절창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음, 내가 천지의 사이에서 살고 있음에 대해 살고 있음이니 내가 천지의 사이에 사노라니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은 개미 한 마리가 큰 숫돌 위에 기생하는 것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것이나 진배 없다. 그거하고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큰 돌 위에 숫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바닥이 평평한 그런 넓적한 그런 돌이 되겠어요. 그 돌에 개미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기억이 있는 건데 거기 있는 개미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동파는 자기가 그 개미 같다고 그러니까 천지 사이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살아감이 마치 이거하고 같은 게 아닌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게 나오죠. 구구하게. 구차하게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천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이 왼쪽으로 도는 것을 어, 구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왼쪽으로 도니까 자기도 뭐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 소동파가 자기의 어떤 심정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포부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음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참 절절한데
이 정도로 표현을 했으면 정말 너무나 가난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못할 것 같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절창이라고 할 때 제가 이미 이 두 개 얘기했는데 이 네 구를 합쳐서 절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인의의 길을 걸었지만은, 그러니까 비록 인과 의를 걸었다 했으니까 이걸 이제 그 비유법, 은유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인의의 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면하지 못했다. 무엇을 면하지 못했습니까? 추위와 배고픔을 미처 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칼에서 어, 밥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위태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석이죠.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이거는 이제 좀 이게 온자인데 편안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온자잖아요. 그죠? 평온하다 할 때 그 온자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불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되는 일을 행했더니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이제 추위하고 배고픔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계급도 내려간 상태로 굉장히 이제 편적지를 떠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하게 되고 어, 이제 치사를 하는데도 이게 뭐 제대로 갖추어진 데서 하지도 못하고 당장 집이 내일 쓰러질지 어떨지 모르고 당장 모래 글피 한 달이 지나면 그곳에 있을지 아니면 다른 또 어떤 곳에 피난을 가야 될지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칼 끝에서 치사를 하는 것 같이 그런 아주 이제 위태로운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안하다. 요새도 바늘 방석에 앉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예전에도 이런 표현은 제법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소동파도 이렇게 가져와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소동파가 여기서 써가지고 더 유명해진 바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소동파는 어, 지금 진짜 이 사람이 아무리 그 말이 많고 사실 이 사람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까지 스윗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떠벌이에다가 그 거짓말쟁이고 이래 허풍쟁이가 아니었겠죠. 그 정도의 인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삶이 얼마나 피폐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덧붙입니다. 현적지는 대부분 어, 경치가 뛰어납니다. 서호도 그렇고 아주 멀리 가는 사람들은 저 밑에 어디에 갑니까? 계림 근처 뭐 그쪽으로 가게 되죠. 어찌 아름다운 산수가 없었겠는가마는 그죠? 눈을 빌려서 어, 이게 눈을 빌린다. 그리고 비와 바람이 지나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을 잠깐 빌려가지고 풍경을 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은 비바람 가듯이 금방 아름다운 산수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산수를 보는 그런 여유로운 어떤 자기 생의 여유로운 그런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배가 불러야지 산소의 아름다움이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지금 생활이 피폐했는데 아무리 절경이 눈앞에 펼쳐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늘 지금 의식주의 공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생활을 지금 10년째 지금 하고 있게 되는 이런 생활을 지금 그대로 지금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시기는 그나마 이제 여유를 차렸다고 얘기를 했죠. 계속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간채자 보면은 이 뒤에 이제 제가 바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거거든요. 그죠? 이거 할 때 여러분 현대 한어에서는 이것을 경성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성조를 제대로 이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성조는 사성이라는 거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한 찾아보세요. 예. 같은 뜻입니다. 이 이건 몇 번 나와서 제가 안 찾아드리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 짐하고 관계된 건데 이거는요. 짐을 씻다인데 뚜어, 투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 된다는 거. 한국어로 하면 이제 태자인데 이거 뭐다 되겠어요.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딴 하면 이것은 담담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한자음과 요런 것들 이제 봐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역자가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을 각각 여러분이 간치자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합치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결자를 당연히 아실 거고 이 행복하다 할 때 행자고 이 자자는 이 자자입니다. 예, 이곳, 여기. 그리고 여기 다른 뜻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겠어요. 피로하다, 예, 피폐하다. 그 피자고요. 이 역자는 아실 거고 절경이 나왔고 이거는 축하할 하자고 이거는 조문할 조자입니다. 나머지는 괜찮네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해석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네. 귀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귀양을 해서, 그러니까 전원으로 가는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를 논하자면은 그걸 굳이 이제 나이 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귀농은 보통 나이 들어서 하는데 한 10년, 20년 전쯤부터는 30, 40대에서도 귀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하기로 용감히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도대체 이거는 이제 무릇 얼마인가 무릇 얼마인가이겠지만은 도대체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별로 없다는 거죠. 다행히 이곳에서 이곳에 버려진 뒤에 이제 지친 말이 안장과 짐을 풀어 헤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에서는 언제 어디로 떠나야 될지 모르고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머물 수 없는 뭔가 임시 거처가 될똥말똥한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칼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 바늘방석에 올라 있는 것 같고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은 조금 여유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온 식구가 강변에 있는 역관을 점유를 했다. 차지하고 들어 앉아서 뭔가 좀 이제 살 분위기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생 식구도 떠돌다가 같이 합쳐져서 전 식구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하늘이 절망적인 이게 절경하면 두 가지 뜻인데 절망적인 어떤 지경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경치 두 개가 다 되겠는데 여기서는 하늘이 절망적인 어떤 지경을 그런 상황을 깨트렸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 도와서 절망적인 상황을 잠깐 벗어나가지고 강변을 역에 온 식구가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과 이게 가난이죠. 이거는 기아. 예, 굶주림과 가난은 서로 더하고 나누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식구끼리 마음 맞는 식구끼리 지내다 보니까 조금 가난해도 서로 이제 여기저기서 뭐 손 벌려서 일거리를 청하기도 하고 좀 약간 그 식량을 얻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해서 가난이 비록 있어도 그런 것들은 이제 식구가 많아지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이긴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를 위로해야 되는 건지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는 이거 좀 식별이 안 된다.
식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수도에서 그러니까 장안에서 그 자기가 이제 원래 있던 지금 이제 제가 장안이라 한 거는 은유적인 장안입니다. 지금 이건 이 사람들이 지금 북송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북송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도에서 편하게 지냈으면은 이런 얘기조차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평적지가 바로 이곳이었다면 이곳의 생활 자체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꼈을 건데, 다른 최악의 공간들을 거쳐오다 보니까 이곳은 그나마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이제 벼슬살이 입장에서는 벼슬이 안 좋고 정말 지금 그야말로 쫓겨다니는 이런 심정인데, 그럼에도 약간의 안식을 구하게 되니까 이것을 위로해야 되는 건지 혹은 이제 이거 축하해야 될 일인지 뭔지 뭐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담담하게 요거는 이제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했죠. 그래서 담담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담담히. 예, 담담한 그런 마음 상태가 계속되는데 그 사이에서는 어떤 근심과 걱정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괴로운 말 그런 것들은 어, 이루어지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굳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인고정에서는 그나마 이제 기운을 차리는 좀 다행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식의 마지막 시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학기 때 저하고 같이 이제 고전 강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소식의 시, 사, 부는 아무래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상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문학사에서 세 사람 혹은 뭐 다섯 사람 얘기하면은 소동파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소식은 사실상 중국 어, 문학가 중에 사실상 제일 크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도 있고 해서 이 소동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알뜰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학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2학기 때 자세히 소동파의 시산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청조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